이게 효과가 있는 게 맞습니까, 선생님? 시기를 지나서 있어요. 저는 좀 약간 위험. 저 많이 썼죠? 막 바로 보면 진짜로요? 밑간하듯이. 목욕탕 가면 아줌마들 다 그렇게 해요. 과거 역사적 기록을 통해 알아본 그때 그 시절 질병을 현대의학으로 재조명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과몰입 생로병사의 진행을 맡은 가수 신성입니다. 네, 역사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 역사 강사 최한나입니다. 네, 벌써 3회째예요. 네. 힘들겠어요, 이러다가.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노화예요. 너무 관심 많아요, 네, 저. 맞아요. 저도 관심 진짜 많거든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저도 선생님 빨리 기대됩니다.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와, 선생님 반갑습니다. 보셨어요? 우리 선생님 걸어 들어오실 때 네. 젊음. 네? 엄청 젊음이 그냥 막, 예, 선생님. 오. 와. 네. 저는 이제 성함을 건 딱 성형외과 이라서 뭔가 네. 믿음이 가요. TJ. 자, 일단 이 마크 보세요. 차. 아. 샤. 잠깐만요. 선생님, 가방끈이 어디까지 계신 거예요? 예. 너무 기신 거 아닙니까? 가방끈. 네. 와. 다리가 짧아서 짧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가 노화예요. 네. 노화. 과연 노화란 무엇입니까, 선생님? 나이가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뭐 이게 다 결국에는 이제 세포 수준에서부터 노화가 일어나는 거고. 네네. 근데 저희 이제 성형외과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외모나 이제 이런 데도 이제 점점 계속 처지고 늘어지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죠. 그러면 선생님, 이 노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DNA가 복제가 되면서 계속 뭔가 이제 잘못된 것들을 원래 고쳐주는 기전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작용을 못하고 하면은 점점 그런 손상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노화가 일어나죠. 그렇다면 선생님 보시기에 제 얼굴 보시면 어느 정도 세포가 잘못됐는지 좀 봐주세요. 이마를 좀 크게 네. 잠깐만요. 노화가 진행이 되면 이 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까? 얼굴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들어도 뼈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은 뼈 자체가 변합니다. 오. 앞광대라든지 네. 뭐 팔자라든지 뭐 여기 입가 쪽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뼈 자체가 점점 꺼져요. 그래요? 외모차.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 눈 위에 꺼진 분들, 눈 밑에가 이렇게 퀭한 분들, 네. 그러니까 뼈 자체가 변해서 이제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몰랐어. 뭐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처짐, 피부를 이제 뼈에 붙들어주는 여러 가지 이제 견고한 지지 구조들이 있는데 네. 그런 지지 구조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느슨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탄력도 이렇게 되고 수분도 소실되고 모공도 넓어지고 색소도 쌓이고 혈관도 확장되고. 선생님이 하나하나 말씀드리는데 왜 다 내 얘기 같지? 막 뼈 그런 때리는 거네. 것 같죠, 지금? 네네네. 일단 뭐 노화에도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네, 그렇죠. 네네. 전통 사회에서 노화는 사실 원래 경험, 지혜의 축적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전에 막 이제 유교 사회다 보니까 나이 많은 신하가 국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그런 간언이라는 권한도 있었어요. 그리고 좀 무서운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요? 일본 에도 시대에는 농촌 지역에서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일정 연령이 넘은 노인을 산에 버리는 우바스테야마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고려장. 네. 제가 이 얘기 꼭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노인을 갖다 버린다는 이런 풍습이 고려 시대에는 어디에도 그 고려장의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왜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일제강점기 때 역사 왜곡 중 하나죠. 아. 우바스테야마라는 일본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생산과 능률이 중요시되면서 네. 점점점 이런 노령 노동자는 경제적 가치가 낮아지는 좀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죠. 현대사에서는 노화는 결코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정말 씁쓸하고 슬프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네. 친구랑 만나는데 간만에 너 좀 늙었다 이러면 진짜 듣기 싫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너 좀 스트레스 피곤해 받고. 보여. 하나도 안 네. 피곤한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안티에이징에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안티에이징. 네. 그렇죠. 이러한 네네. 안티에이징은 아주 옛날에 고대 이집트에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 클레오파트라는 네. 당나귀 젖으로 목욕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는 게 맞습니까, 선생님?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뭐 당나귀 젖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몰라요. 네. 그 웨트레싱이라 그래서 예. 이제 피부로 흡수가 좀 더 빨라지는 이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좋은 성분이 피부가 흡수되게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죠. 네네네. 그냥 약간 목욕을 하다 보면 이제 말 그대로 담그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조금 좋은 성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흡수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럼 반면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있어요. 세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하죠. 네. 예. 어머님들 네. 요플레도 네, 많이 하고. 최하타 선생님 혹시 써보신가요? 저 많이 썼죠. 응. 아, 유통기한 지나면 이렇게 막 바로 보면 진짜로요? 밑간하듯이. 하지 마시잖아요. 미용실 목욕탕 가면 아줌마들 다 그렇게 해요. 그건 좀 약간 위험. 아.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뭐 네. 우유나 우리가 이제 썩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네. 썩는다는 건 결국에는 미생물들이 그만큼 번식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독소들도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별로 알겠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지 앞으로 않습니다. 피부에 양보하지 않는 맞아요. 걸로. 맞아요. 피부에 양보하지 네, 않겠습니다. 양보하지 네. 젊음이 또 미의 기준이 되잖아요. 약간 어려 보이게 뭐 딸이랑 약간 자매같이 지내요. 막 이런 거. 저도 그게 제 워너비거든요. 처음 뵀을 때 아, 네. 저보다 동생인 줄 알고 동안이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나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또 오픈한다고요? 왜 동갑이잖아요. 그랬어요? 동갑이었나요? 빨개지고 있어 지금. 네, 실제로 젊어지기 위해서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많으시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성형외과니까 외모적으로도 좀 많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70, 80 드신 분들도 외적인 거를 좀 가꾸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여자한테 이 젊음과 아름다움은 평생 숙제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을 때 아, 예뻐졌다. 뭐 했어? 뭐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했어도 티나? 뭐 이러면서 좋고. 그건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네. 오래 먹는 거 되게 멋있다. 뭐 했어? 왜 이렇게 젊어졌어? 이런 얘기하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왜 이렇게 이뻐요? 화내시는 거 아니죠? 아니 너무 예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성우 씨도 피부 너무 좋아요. 메이크업이 잘 된 거예요? 잘 먹었네. 네네네네네. 이따 명함 주세요. 네. 저도 좀 주고 가세요. 네네. 맞을 때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여기 이쪽.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보톡스를 맞아라 아니면 필러를 맞아라. 네.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아요? 특정 어떤 시술, 어떤 특정 뭐가 좋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더 필요한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해야죠. PDRN 성분이 들어간 앰플이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 PDRN이라는 네네. 거는 네. DNA와 RNA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그 핵산이 있는데 그 핵산입니다. 핵산 같은 이런 거를 성분을 공급을 해주면 재생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방향성이 제가 만든 제품도 하나 있긴 합니다. 진짜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선물로 진짜로요? 하나씩 우와. 드리겠습니다. 귀한 걸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와. 안테이징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이에 대한 관심이 과연 조선시대에도 존재를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음. 이제 특히 왕실과 양반층을 중심으로 피부 미용, 장수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럼 그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관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 같은 의서 속에 기록된 피부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네. 쌀뜨물 세안을 한다던가 아, 많이 했죠. 약간 이게 얼굴 하얘진다고 콩가루, 녹두가루, 달걀, 흰자팩 약간 모공을 쥐어주잖아요. 네. 다양하게 피부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이제 왕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진행을 했나요? 이 왕들도 이 젊음이 어떻게 보면 권력이거든요. 네. 약간 노쇠하고 그러면 이제 대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쵸, 네. 왕도 네. 남자들의 관리 방법과 또 비슷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제된 깨끗한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요. 약재를 우려낸 물로 세안하고 피부 보호를 위해서 향유를 바른다던가 뭐 약재 성분이 포함된 연고를 바르고 피부 건강을 위해서 인삼, 황백, 백출 등의 약재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김이나 이런 주근깨 방지를 위해 율무가루를 활용한다던가 피부 트러블이 생겼을 때 녹두가루를 이용한 팩을 한다는 게 동의보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조선시대에도 남성들이 약간 미적인 그런 활용을 했어요. 막 이렇게 약간 갓근도 블링블링하게 막 이렇게 메고. 좀 더 위로 네. 올라가면은 네. 그 삼국시대 네, 그 네. 왜 신라에 있는 사람들이 화랑? 네, 네, 사람들이 화랑대. 굉장히 네. 막 꼬미남이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파랑도 화장을 했었고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도 귀걸이를 했었어요. 한중일 중에서 네. 남성들이 좀 잘 꾸미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 미적인 거 어.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또 왕들도 자외선을 피하고 싶은 거죠.
이 양산을 쓰는 게 왕의 권력입니다. 왕이 큰 양산을 쓰잖아요. 네. 원래 일반 백성들은 태양을 그렇게 가리면 안 돼요. 왜요? 그 태양을 가리는 것이 불경하다고 했고 그렇게 양산을 쓰는 건 왕의 하나의 권위예요. 잠깐만요. 자기는 피하고 백성들은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비만 우산만 쓸 수 있고 햇빛을 양산으로 이렇게 가리는 것이 이제 태양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왕과 같은 네. 그런 권력. 이 미에 대한 관심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사실 이게 조선 네. 건국 초에는 유교 사상이 더 강하게 자리 잡다 보니까 네네. 화려한 외모보다는 단정하고 수수한 미가 주로 선호됐죠. 네네.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지나고 나서 네. 점점 조선 후기가 되고 네네네. 사회가 안정을 찾으면서 왕실과 양반 그런 여성들 사이에서 네. 미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 높아집니다. 그 미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절정에 달했던 시기가 조선 후기인데 네. 영조와 정조가 왕위에 올랐던 18세기에 이 화장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상층들도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또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들려드리면 어떤 얘기예요? 그때 당시 조선 후기 여성들에게 최고의 명품백 수준의 나의 부의 상징 뭐였을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약간 젊음의 상징. 잠깐만요.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 예, 그쵸. 가채. 맞아요. 네네네네. 가채예요, 네네. 가채. 그 가채가 대충 얼마 정도 했을까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저 군대 시절 때 지금도 비싸요. 머리가 좀 짧으니까 휴가 났을 때 좀 군인 티 가리려고 가발을 사서 좀 주타에 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가발 가격이 한 16,000원 정도 했거든요. 임모로 가발하면 정말 비싸죠. 100만 원? 100만 원 어마어마했다고. 정도? 아니요. 1억이 넘었다. 1억이요? 네네. 이게 점점 과해져서 가채를 쓰고 새색 씨가 첫날밤에 갔는데 목이 부러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솔직히 상상도 못해요. 아. 인기 있는 시술,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시술 궁금해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보통 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처짐이죠. 근데 막 살이 막 리프팅. 요새 뭐 네. 실리프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제 네. 뭐 안면가상술도 요새는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서. 또 아름다움이 또 경쟁력이죠. 그쵸, 나 사실 뭐 그건 맞아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긴 네. 한데 조선전기 명기로 알려진 황진이 있죠. 네, 뛰어난 유명하죠. 미모, 네. 그렇죠. 뛰어난 미모와 재능으로 뭐 양반 시인들과 교류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네. 또 아름다움이 곧 사회적 영향력으로 작용합니다. 사실 뭐 옛날에 뭐 영국의 엘리자베스 네. 여왕도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라의 품격인 거죠. 그 잘 영조대왕님이 멋있게. 그 사도세자 보고 옷고름 하나라도 뭐 틀어지면 엄청 지적거렸잖아요. 야, 하나라도 틀어지면 신하들이 우습게 본다. 약간 제대로 그런 하고 것도 다녀라. 있고요. 이 조선시대 왕들이 평균 수명이 약 40대에서 50대 정도라고 알려졌는데 네네. 영조의 경우에는 80세까지 장수했잖아요. 솔직히 조금 미리 노아가 와서 유치원 때는 초등학생 소리 들었고 초등학교 때는 중학생 소리 들었고 혹시 이런 케이스들 좀 있나요, 선생님? 네. 제 주변에 이제 뭐 실제로 어렸을 때 노안이다 이런 얘기 네. 듣는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동안이다 이런 네, 얘기 듣게 네, 되는 반대로 그런 가니까. 경우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네. 뭐 의학 쪽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미리 먼저 동안이면은 오래 산다고 속설을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동안과 장수가 어떤 이게 관계가 있는지 선생님. 동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수면을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장수와도 직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영조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좋았다고 합니다. 오. 그런데 다 네. 비결이 있어요. 보통 3일에 한 번씩 내의원에게 건강 상태를 체크할 정도로 조선 왕들 중 최다 진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와. 대략 몇 번 정도일까요? 3일에 한 번씩이요? 5,000번 이상? 그 정도로? 네네. 제대로 계산하셨네요. 네네네네. 오. 이 재위 기간 네네. 52년 동안 네네. 7,284회나 진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너무 과몰입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진짜 이 그렇게 정도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우와. 이제 내의원이 정말 그때는 극한 직업이었던 거죠. 또 불러? 또야? 3일에 한 번씩 환자들이 계속 오면은 좀 약간 그렇지 않나요? 회피하죠. 네. 어차피. 병원을 자주 다니시면 검진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이제 그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더 그런 병의 요소나 이런 것들을 빨리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어르신들 중에서도 네네네. 미용 목적으로 내원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뿌띠 시술 뭐 이런 것도 많이 어, 받으시고. 예. 네네네.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거든요. 스킨 부스터나 뭐 필러 같은 그런 것도 그렇고 레이저나 뭐 고주파나 초음파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이거로 버티지 못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 이제 수술들도 이제 접하게 되시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럼 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술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간단한 거.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런 시술 정도 수술 쪽에서만 생각을 하면 눈이 제일 많습니다. 좀 궁금한 거 생겼어요. 전에 처음에 내원했을 때와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하셨을 때 몇 살 정도 어려졌나요? 정말 많이 젊어지시는 분들은 거의 뭐 20년 이상 젊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와. 20년 마이너스 20이 가능하다고요? 얼마나 땡기신 거예요? 도대체? 많이 땡겨서 아니면 뭐 많이 채워 넣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젊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좀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사실은. 네네. 필요한 만큼을 하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젊은 모습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노화 방지 이런 네. 적금을 들어놔야 돼요. 네. 이제 나이를 이제 조금씩 나중을 오늘부터라도. 대비해서. 네. 네. 진료를 하셨던 환자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환자?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늙어가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울감에 빠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수술을 받고 나서 너무나 환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뭐 자신감도 막 생기고 그렇죠. 네. 네. 뭔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선생님? 인터넷이나 이제 이런 정보들 수많은 정보들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이제 병원에서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함께 상담하는 상담하시기를 걸로.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한 줄 평을 말씀해 주시겠다면 선생님.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으니 열심히 관리하자. 열심히 관리하자. 저희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